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에서 나온 중요한 정책 기획 보고서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마음건강,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보고서가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짚고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 문제, 지원 시스템 문제, 그리고 인식과 법 문제. 첫 번째, 학교 현장의 어려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랄까 학교 자체의 어려움인데요. 특히 그 위기 학생 지원 부담이요. 이게 개별 교사에게 너무 많이 쏠린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한 분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소집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고요. 또 위센터 있잖아요. 학교 상담 기관. 거기도 이제 주로 상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뭐 교사 연수라던가 지역 자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학교 현장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와서 도와주는 것도 좀 부족했고요. 네,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 이것도 좀 제한적이었죠. 그렇군요. 정말 교사 개인에게 너무 많은 짐이 지워졌던 거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은요.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관련 교직원들이 함께 팀을 이루는 거예요. 학교 내 통합 지원 체계로 바꾸자는 거죠. 아,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접근한다. 네. 기존의 학교에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학생 문제를 같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윗센터 기능도 확 바꾸는 건데요.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 연수, 컨설팅, 학부모 교육, 또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좀 학교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 지원팀, 이것도 2027년까지 100개소로 늘려서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 안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외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라 보죠. 지원 시스템이 너무 나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인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부처별로 또 기관별로 다 경로가 다른 거예요. 아, 어디로 가야 할지 찾기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기관끼리 연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런 뭐랄까 문제 중심의 분절적인 운영 대신에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그런데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전문기관이나 인력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상담 한번 받으려면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있잖아요. 이게 47.6%나 된다고 하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거부하는 경우 이게 전문가 연계가 안 되는 사유의 83.7%나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아, 필요한 지원이 있어도 문턱이 높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팎으로 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칭인데요. 가칭, 학생 맞춤 통합 지원팀을 학교에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가칭,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요. 진단부터 관리까지 한 곳에서 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위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겠군요. 네, 그렇죠.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상담기관, 의료기관, 또 가족지원기관까지 싹 다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 확충도 같이 가야겠죠. 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배치 늘리고 역량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전문가 학고 지원 거점 센터도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고요. 네,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하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서비스 이용을 꺼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전문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법적인 한계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 인식 개선과 법적 공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요? 2026년까지 600개 학교에 보급하고 마음챙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법적인 부분은요?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적 근거 마련인데요. 특히 심각한 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가 필요한 진단이나 상담, 치료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게 가능해지나요?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칭 학생 마음건강지원법,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이렇게 이른바 마음건강 3법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는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와, 마음건강 3법이라니 정말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만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거군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정부까지 다 함께 연계해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별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좀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마음건강 3법이 실제 통과되어서 학부모 동의 없는 긴급 지원 같은 조치가 가능해진다면 정말 학교 현장과 위기 학생 지원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장에 적용될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